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년의 생활과 건강에 진심인 이제 시작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눈을 감아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어김없이 새벽 3, 4시에 깨어나 깊은 새벽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깨어있는 듯한 그 느낌.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데 잠은 자꾸만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한 느낌은커녕 더 피곤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건 단순히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밤은 조금씩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쉽게 말해, 잠은 우리 몸이 매일 밤 만들어내는 보약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보약이 사라진 밤을 살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다시 깊고 부드럽게 잠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당신의 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응원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이 보약입니다. 숙면을 위한 방법.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잠이 어려워지는 이유. 몸이 보내는 신호. 어제도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어요. 아침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낮에 꾸벅꾸벅 졸다가 밤엔 오히려 더 말똥말똥해져요.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말로 마무리하시죠.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히 노화라는 한 단어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복잡한 신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는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몸 안의 24시간 시계입니다.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밤이 되면 조용히 졸음이 찾아오는 건 이 생체 시계 덕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시계의 진동이 약해지거나 느려지거나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멍하고 졸리고 밤이 되면 오히려 생각이 많아져 잠을 못 이루는 패턴. 이건 몸이 지금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뇌가 이제 자자라고 말할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수면 유도 물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이 적게 나오면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사 잠이 들어도 깊은 잠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결국 자주 깨고 아침이 되면 여전히 피곤한 느낌만 남죠. 또한 노년기에는 심리적인 요인도 잠을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잘 수 있을까? 오늘은 꼭 자야 하는데 또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커질수록 뇌는 더 깨어있으려 하고 몸은 더 긴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도 마음도 이미 피곤한데 잠은 더더욱 멀어져만 갑니다. 이쯤 되면 그럼 나는 평생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걸까? 하는 좌절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이해하고 조금씩 리듬을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수면의 질,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밤을 우리는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수면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잠을 잘 자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변화에 맞춰 몸과 마음을 조용히 돌보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면 됩니다. 2부. 아침부터 시작되는 수면 준비. 햇빛과 걷기의 힘. 좋은 잠은 밤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수면의 시작은 아침입니다. 조금 의외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숙면을 위한 리듬은 아침의 선택으로부터 결정됩니다. 그 핵심은 단 2가지입니다. 바로 햇빛과 걷기입니다.
아침 햇살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즉 서카디안 리듬은 다시 한번 조율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낮이다.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다. 이 신호를 뇌가 받아들이면 그로부터 약 14시간 후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졸음의 흐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아침 햇빛을 얼마나 잘 받았느냐에 따라 밤의 수면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햇빛은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1시 사이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대의 자연광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며 낮과 밤의 구분을 명확히 해줍니다. 이때 햇빛을 눈으로 직접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외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을 향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충분한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햇빛과 함께하면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걷는 동안 심장은 서서히 박동을 높이고 혈액은 온몸을 돌며 몸속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코르티솔이라고 부르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몸은 더 쉽게 이완되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아침에 걷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덜하고 밤에 더 빨리 잠들면서 깊은 수면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아침 걷기는 몸과 마음의 리듬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걷는 건 운동이 아니라 루틴이다라는 말이 있죠. 매일 같은 시간에 햇빛 아래에서 걷는 행동은 몸에게도 뇌에게도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를 매일 보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면의 질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만약 몸이 무겁거나 비나 미세먼지로 외출이 어려운 날엔 실내에서 천천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창가 근처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보다 오늘도 내가 나를 깨워주었다는 자각입니다. 햇빛과 걷기. 이 두 가지는 당신의 밤을 되찾아주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 아래를 잠시라도 걸으셨다면 오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당신을 품어줄 겁니다. 3부. 잠드는 습관 만들기. 실천 가능한 루틴과 팁. 잠은 노력한다고 바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그건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리듬 만들기입니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 간단한 규칙만 지켜도 우리 몸은 서서히 이 시간엔 자야 하는구나. 이 시간엔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추긴 어렵습니다. 자다가 자꾸 깨고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루 단 하나의 루틴만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밤 10시엔 불을 조금 낮춘다. 자기 전 30분은 스마트폰을 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한다. 이런 작고 소박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조금씩 잠의 흐름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조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처럼 밝은 방에서는 몸이 쉽게 잠에 들지 못합니다. 은은한 간접 조명, 부드러운 노란 빛이 우리의 뇌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 쉬어도 괜찮아. 그리고 스마트폰. 익숙하고 가까운 만큼 가장 멀리 두어야 할 물건이기도 합니다. 자기 전까지 화면을 보며 시간을 보내면 뇌는 계속해서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해라고 인식합니다. 그 대신 좋아하는 책 한 권, 잔잔한 음악, 혹은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습관은 어떨까요? 이런 조용한 루틴은 몸에게도 마음에게도 이제 잠들 준비를 해도 좋아 라는 신호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건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침대 옆에 선 채 어깨를 살짝 돌리고 손을 머리 위로 쭉 뻗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이 단순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몸 안의 긴장이 스르르 풀려나갑니다. 그 긴장이 풀리는 순간 잠은 조용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잠이라는 건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도망가지만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으면 조용히 곁에 앉는 손님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무리하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몸을 쉬게 해줄 작은 루틴 하나, 마음에 하나만 정해보세요. 오늘 밤엔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책 한 페이지만 읽고 눈을 감아볼 거야.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4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 피해야 할 습관들. 좋은 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피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우리 곁에 아주 익숙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습관들이 우리를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면서도 강력한 방해 요소,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단순히 커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녹차, 홍차, 초콜릿, 심지어 두통약이나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카페인이 우리 몸속에 8시간 이상 머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오후 2, 3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10시에도 뇌를 각성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후 시간 이후에는 되도록 카페인을 피하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 캐모마일차, 유자차처럼 몸을 진정시켜주는 음료를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TV,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입니다. TV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게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습관은 실제로 수면의 질을 크게 낮춥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뇌를 계속 자극합니다. 화면을 오래 보면 잠이 안 오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전자기기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밤에는 화면 밝기를 줄이고 되도록 1시간 전엔 꺼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너무 늦은 저녁 식사, 과하게 배부른 상태, 혹은 반대로 너무 배고픈 공복 상태, 모두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배가 부르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위장의 활동이 활발해져 몸이 잠들지 못하고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공복 상태는 혈당이 낮아져 한밤중에 깨어나거나 잠들기까지 더 오래 걸리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건 잠들기 2-3시간 전에 가볍게 식사하고 필요하다면 따뜻한 우유나 소량의 바나나처럼 소화를 돕고 수면을 유도하는 간단한 간식을 드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방해 요소는 바로 불안 그 자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꼭 자야 돼요.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잠 못 자면 큰일이에요. 또 못 자면 어떡하죠? 그 불안이 뇌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커질수록 몸은 더 긴장하고 잠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럴 때 스스로에게 이 한마디만 속삭여주세요. 지금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아. 내 몸은 이미 회복 중이야. 눈을 감고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고 몸이 이완되는 걸 느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잠드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잠은 억지로 잡는 게 아닙니다. 놓아주는 순간 자연스럽게 곁에 다가오는 손님입니다. 5부. 잠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때로는 누군가의 실제 이야기가 무엇보다 큰 용기를 줍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에 조용히 불을 켜주는 등불 같은 이야기들. 오늘은 그런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76세 박모 어르신입니다. 박 어르신은 오랫동안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약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잠이 들더라도 몇 번씩 깨요. TV를 틀어놓고 새벽을 버티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냥 아예 밤이 무서워졌어요.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약은 증상을 덮어줄 뿐입니다. 몸이 스스로 잠드는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매일 아침 햇살이 들 때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10분, 15분씩 천천히 늘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 루틴을 만들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3주쯤 지났을 무렵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새벽에 안 깼어요. 그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네요.
지금은 수면제 복용도 절반으로 줄었고 잠들기 전엔 늘 같은 시간에 마음이 가라앉는 책 한 권을 꺼내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예전엔 잠이 두려웠는데 요즘은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르신의 목소리는 정말 잔잔한 물결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2세 정모 어르신입니다. 잠이 안 오는 건 체질이야. 난 어릴 때부터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며 늘 새벽까지 뒤척이는 습관을 그냥 받아들이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르신은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전 감사한 일 3줄을 적자. 오늘은 밥이 유난히 맛있었음. 손주가 영상통화로 웃어줬음. 바람이 시원했음. 그 짧은 3줄을 적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진정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두고 싶은 하루가 늘어났다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날들은 잠도 잘 와요. 감사의 문장들이 하루의 쉼표가 되고 그 쉼표가 잠이라는 온기 있는 마침표로 이어지는 순간 그게 바로 잠을 회복하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잠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고 태도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당신 역시 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잘 자는 삶은 결국 잘 사는 삶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그건 하루를 정리하고 나를 다시 채우는 조용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기쁜 하루였든 지친 하루였든 당신은 오늘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은 쉬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불을 끄고 조명을 낮추고 잠시 숨을 고르세요. 귀를 기울이면 당신의 몸이 말할 겁니다. 이제 좀 쉬자고. 그럴 땐 조용히 속삭여주세요. 그래, 괜찮아. 오늘도 잘 지냈어. 오늘도 잘 버텼고 지금 이대로 푹 쉬어도 돼. 잠은 성취가 아닙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숨을 쉬고 스스로를 놓아주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다 함께 건강해지면 좋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는 치매를 막는 뇌운동, 일상 속 루틴 5가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